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이유 첫 번째, 높은 사교육비입니다. 제가 최근에 슈카월드 영상을 봤는데 사교육비 시장이 무려 30조 원에 육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애도 안 태어나고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비 증가가 무슨 일이냐 싶으실 텐데요. 최근 5년당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50%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중고생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놀라운 점은 초중고생 80%가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60만 원 쓰는 거고, 진짜로 많이 쓰고 있는 애들은 사실 상위 막 10% 그 안쪽인 애들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걔네들은 진짜 얼마를 쓰는 건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만 2돌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요즘에는 영유아의 사교육 시장도 성장을 해서 연간 3조 원의 시장이 되었다고 해요. 어머, 말도 못하는 우리 애기 같은 애도 사교육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떠올려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어 유치원에 일단은 보내고 있고, 그걸 보내면서도 어떤 방과후 활동들, 뭐 승마라던가 수영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3조 원의 시장도 더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유치원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월에 150만 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대학교가, 제가 예술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좀 비쌌어요. 인문대보다 100만 원 이상 비쌌는데 150만 원이면은 저희 대학교 학비보다 더 비싼 수준이거든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차라리 못 해줄 거면 애를 낳지를 말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에도 이제 아기가 어린이집도 가고 내년에는 유치원도 갈 수 있으니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사교육을 받아도 안 되래는 안 되고 되래는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교육을 시킨다 해도 약간 공부 쪽이라기보다는 태권도나 피아노나 저희 때 다녔던 그런 전통적인 사교육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해주고 싶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사교육이니까 저도 사교육비를 안 쓸 생각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대만 갔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건데, 아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입니다. 대만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그 문화라고 할까요? 먼저 놀랬던 거는 길이 너무 좋아요. 휠체어든 유모차든 무엇이든지 끌 수 있게 진짜 모든 길이, 뭐 골목도 그렇고 큰 길은 당연하고 길이 너무 잘 되어 있었고요. 식당도 어느 식당을 가나 아기 의자가 무조건 있었고 뭔가 이게 당연하다?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아기 의자가 있는 식당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전화를 해보고 없다고 하면 이제 못 가고.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랑 달랐던 점은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 배려, 이거였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나 뭐 대중교통을 탈 때, 버스, 지하철 탈 때 정말 아기랑 타면은 뭔가 배려를 넘어서서 대접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배려심이 넘쳤던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런 배려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아기랑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라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끌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 분이 내리시다가 왜 걸리적되게 유모차를 끌고 나왔냐 저한테 소리를 치신 적도 있고, 아기랑 버스를 타려고 유모차를 접고 이제 아기랑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상버스가 아닐 것 같아서 접고 있는데 버스 기사님이 안 태워주시고 다음 거 타세요 하고 쑥 가버리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대만의 경우에는 무조건 먼저 타라 하고 먼저 내리라 하고 끝까지 잡아주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빨리 먼저 내려야 된다, 유모차는 유모차고 나는 나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점은 사실 제가 뭐 노인분들을 비난하거나 이럴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달랐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 저도 이거를 진짜 궁금했어요. 왜 저 나라도 출산율이 낮은데 0.8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저 나라 왜 그러고 우리는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급속한 성장을 했잖아요. 거의 농경사회에서 뭔가 첨단 사회로 바로 이제 이동한 케이스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만 어떻게 부양하는? 챙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좀 지배적인 나라기 때문에 뭐 아이를 배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노인 공경, 이게 굉장히 강조되던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막 아기를 그렇게 배려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께서는 정말 세상이 너무 좋아졌고 막 살기도 너무 편해졌는데 젊은 부부들이랑 애기 엄마는 뭐가 힘들다고 저렇게 나 때는 더 어려웠다, 진짜 살기 어려웠다 라고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또 대만에서 느꼈던 거는 노키즈존이 없어요. 해외여행은 대만밖에 안 가봤지만 국내 여행은 꽤 많이 다녀봤거든요. 뭐 경주나 강원도 많이 갔었고요.
인천 뭐 이런 곳으로 다녀봤는데 그런 곳에 노키즈존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애들이 있으면 어쨌든 고객분들이 방해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서도 대만을 가니까 노키즈존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는 것이 좀 당연하고,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라고 써있진 않아도 식당에 갈 때는 항상 저는 좀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혹시라도 여기가 때를 부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최대한 진짜 식당에 가면 거의 마시듯이 먹고 최대한 얘가 있었던지 모르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점이 되게 달랐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아기의 존재가 자연스러운 나라도 있구나 하는 거를 보면서 좀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국민연금 개혁, 이 부분인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개혁을 해서 아기를 낳기 힘들고 아기 키우기 힘들고 이게 아니라 뭐랄까 약간 기성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노인분들, 그분들이 좀 젊은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배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시지 않나. 최근에 그런 실망감을 좀 경험을 했거든요. 보험료율이 9%에서 이제 13%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잖아요. 많이 내고 많이 더 받자라고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저는 이게 뭔가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 뭔가 돈을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9%에서 13%가 된 건데 이것도 뭐 충분한 게 아니고 언제 되면 고갈이 된다고 하고, 만약에 내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이게 막 더 늘어나거나 하면은 내 아기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13%가 아니라 더 그 이상을 내게 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기가 진짜 살기가 팍팍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사람인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2030 대상으로 애를 낳을 생각이 있냐 했을 때 3분의 1이 낳을 생각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고,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두 번째,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그리고 세 번째,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 네 번째, 아이에게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 이거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그냥 돈과 관련된 대답이 아닐까. 돈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든다면 젊은 세대들이 더 출산에 대한 장벽을 그렇게까지 높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모든 요소들이 사교육비 높아지고 국민연금 더 내야 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이 그 아기를 낳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맞벌이 외벌이 뭐 영상으로도 만들었지만 맞벌이든 외벌이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이 3분의 1 낳지 않겠다 이것도 되게 낮게 느껴져요. 그냥 생각보다 많이 낳으려고 하네? 이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조금 그렇긴 한데, 옛날에 비하면은 아기를 낳으면 일시적으로 뭐 1000만남 뭐 지원금 해가지고 막 200만 원씩 주고 뭐 매달 또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이런 게 지원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점은 뭐냐면, 제가 또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국공립 어린이집이 뭐 정원이 30 몇 명인데 20 몇 명밖에 안 다니게 돼서 어린이집 문을 닫는다라는 뉴스였어요. 거기서 막 어떤 부모님이 청년들이 왜 아기를 안 낳는지 알겠다, 안 낳는 게 낫겠다 뭐 얘기를 하셨는데, 저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라서 감정이입이 확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린이집도 당연히 이거 문제예요. 민간 어린이집은 자꾸 없어지고 그에 따른 국공립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부족하다고 해요. 근데 또 어린이집이 확충되었을 때 문제는 또 뭐냐. 그렇다고 이제 어린이집이 많아졌으면은 아기가 막 8시에 가가지고 밤 6시, 7시까지 거의 12시간 어린이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빠는 아침 뭐 8시에 출근해서 3시,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애기 하원시키고, 엄마의 경우에는 뭐 9시에 애기를 등원시키고 10시까지 출근해서 뭐 7시까지 일을 한다든가 해서 아기가 엄마랑 아빠랑 가족들이랑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고민했던 게, 그러면 왜 나왔냐?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아서 찍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럼에도 만든 이유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출산과 육아의 행복감, 물론 힘듭니다. 행복감을 더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저도 이제 마냥 추천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아기가 돌 전까지는 뭐 육아 난이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때는 막 제가 주변에 야 임신 너무 좋아, 출산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돌 지나고부터는 제가 혼자도 좋아, 둘이 살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태세 전환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마냥 추천하기만은 어려워져서 이런 점들이 장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첨언을 하시고 싶거나 이야기 나눠주실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애기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감기가 계속 걸리는데 지금 저랑 남편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맹맹이 소리에다가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대망의 룸투어 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직 집 정리가 안 됐는데 이렇게 공표를 해놓으면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